그 다음으로는 자료 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자료 관리와 준공 도면 도서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자료 관리는 위에 자료 관리, 현장 자료 관리 메뉴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해 놓은 자료는 이렇게 목록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사업에 등록된 자료는 해당하는 사업의 이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뭐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이런 분들이 같이 자료를 공통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예외적으로 발주자들은 다른 현장에서 등록한 자료를 참고 자료로 조회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는 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위에 공사명, 추진 단계,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분류, 자료명, 부서, 연락처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고요. 자료를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로 입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꼭 파일이 등록돼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나면 이렇게 목록으로 표출이 되고 더블 클릭해서 자료를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준공 도면 도서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폴더 파일 찾기를 눌러서 폴더를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폴더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파일을 이렇게 쭉 여기 요 영역으로 끌고 와서 드래그를 해놓고 폴더 파일 등록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업로드 끝나면 끝입니다. 또 만약에 수정해야 된다거나 뭐 삭제해야 된다거나 하면 선택하고 삭제 버튼, 뭐 추가로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개별 파일 폴더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싹 지웠다가 다시 넣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이것도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목록이 지금은 등록되어 있는 게 없죠. 추가 버튼을 누르고 시공 단계, 품질 뭐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아까 저희가 교육 자료에 나왔었던 건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설계 변경은 건설 알림에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비공개 문서는 대외비 문서들은 첨부 파일로 넣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뭐 첨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혹시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해주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료명은 뭐 설계 변경, 이렇게. 요거는 제공 부서는 발주처를 선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처는 뭐 본인의 연락처라든지 이 해당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연락처를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 설계 변경 사유 이렇게 입력하시고 파일을 찾아서 추가하시고 저장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 자료 관리 쪽에 추가가 됩니다. 이거 설계 변경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요. 공개 여부 필수. 네. 요 공개 여부가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담당 사업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 아까 조직 구성에서 이렇게 쭉 뭐 리스트 나왔었던 그분들만 볼 수 있는 거죠. 사업에 연결된 사람. 공개는 발주자들한테 공개한다. 네. 비공개로 해볼게요. 네,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고치고 싶으시면 고치실 수 있고, 뭐지? 네, 나오네요. 네.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이렇게 그냥 자료를 등록해서 어떻게 보면 해당하는 사업의 웹하드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삭제,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저희가 교육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이 화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폴더 추가를 눌러서 폴더를 이렇게 파일을 찾으셔서 아이고 네 너무 큰 걸 넣었네요. 이렇게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빨리 등록이 되고요. 요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입력 가능하게 해놨으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꼭 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도면이 없는데요. 준공 도면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없으면 도서라도 다른 산출물들이 있어요. 공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서도 남기지 않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도면 도서를 등록을 해서 자료를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자료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매달 발주자분을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발주자분들한테 메일을 발송해서 등록해달라고 하는 메일이 발송돼요. 그러니까 발주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미리 등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 다음은 전자문서고요. 전자문서는 이미 업무 보고 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한 결제 접수고요. 기한은 전자문서 메뉴에 가서 문서를 그냥 공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기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업무보고 탭은 업무보고 탭 누르면 여기서 작성할 수 있고 전자문서 메뉴에서 작성하는 건 아니고 업무보고 메뉴에서 작성하신 걸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한 회수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작성했던 걸 가지고 재작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픈라인으로 했던 거를 수기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제는 아까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시공사가 작성한 업무보고라든지 건설사업 관리자가 작성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결제해야 될 것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모인다. 그 중에서 업무 보고 메뉴에서 작성했던 것들은 업무 보고에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요 결제 메뉴에 와서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승인을 하든 반려를 하든 이런 식의 패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수는 이제 발주처에서 문서를 하달해 주는 경우에 더블 클릭해서 문서 열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네, 이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문서 기한은 기한 작성. 아이고 팝업이 차단됐네요. 잠깐만요. 회사명 있음 없음이 있는데 없음으로 이 문서가 나오죠? 크게 보여드릴게요. 문서 번호 그냥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물론 도시기반시설 그냥 교육 2022 0418 R9 이런 식으로 내용 넣으시고 결제선 지정하는 건 똑같죠? 해서 상신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수신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수신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수신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계정은 감리 계정이기 때문에 이 감리 계정이죠. 기한자가 연결되어 있는 수신처가 시공사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총무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수신처를 지정을 해놓으면 내가 문서가 상신을 해서 결제가 끝나면 이 수신처에 있는 분들한테로 문서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가 작성을 해서 감리 단장님한테 결제를 받으면 발주처에 있는 분
총무부장님 쪽으로 문서가 날아간다. 하나는. 또 하나는 시공사의 어떤 업체, 우리 시공업체한테 쪽으로 문서가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할 게 있을 때 승인이나 반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접수는 네, 이 문서가 지금 저희가 테스트할 때 만들어 놓은 거라 안 보이지만 어쨌거나 내용이 있고 별도로 내용만 확인하시면 바로 접수 완료가 됩니다. 뭔가 접수의 액션을 내가 취하지 않더라도 한번 열어서 보시면 무조건 접수가 되는 거예요. 접수는 조금 버튼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흐름도,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 조치 결과에 대한 접수부터 처리하는 거, 승인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건설기기 안전점검에 대한 처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흐름도인데 안전점검에 대한 흐름도와 밑에 건설기기 안전점검에 대한 흐름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흐름은 거의 똑같아요. 먼저 안전관리과에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해서 건설사업관리자한테 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송해 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사한테 조치해 주세요 라고 해서 조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접수를 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한 다음에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자한테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관리자가 다시 발주처 쪽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발주처가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안전관리과 쪽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건설사업관리자나 발주처 쪽에서 시공사가 조치한 결과의 내용이 미흡해요. 그러면 제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제조치 요구는 앞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시공사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주자가 제조치 요구를 하든 건설사업관리단이 제조치 요구를 하든 무조건 시공사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건설기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흐름이 발주자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철도 설비부나 설비부가 건설기기에 대한 안전점검 이후에 점검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사에게, 시공사는 처리한 다음에 건설사업관리단에게, 건설사업관리단은 발주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다시 점검을 했던 도시철도 설비부나 설비부 쪽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조치 요구에 대한 흐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리는데 일부 단기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교육이 나랑 해당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도기본 발주 사업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린 도기본 발주 아니니까 저 내용은 뭐 나랑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다 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던 게 나중에 완전히 다 기억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뭔가 매뉴얼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본다거나 저희한테 문의를 한다거나 할 때 한번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질문의 내용이 그래도 좀 더 자세하고 뭘 질문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때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아까 흐름도에서 있었던 것처럼 안전관리과에서 작성을 해서 건설사업관리자한테 보내고 나면 이렇게 건설사업관리자가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보입니다. 조치 요구 띡 누르면 시공사 화면에서 조치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접수 처리를 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등록, 건별로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교육용 화면이라서 그냥 한 건만 등록해놨지만 보통 한 3건, 4건, 5건, 6건, 10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건별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고 나면 승인 요청 버튼을 눌러서
이제 건설사업관리자 쪽으로 승인 요청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싶으시면 체크를 해서 주차사항 건별 등록 누르시면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자는 조치 결과 처리 버튼을 눌러서 처리 버튼을 눌러서 뭔가 승인을 하든 아니면 재조치 요구를 하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간혹 이제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안전관리과에서 뭔가 내용을 등록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요 안전점검에 아무런 건수도 뜨지 않아요. 우리가 뭘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직 내가 할 단계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관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가서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등록하는 단계에는 시공사나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 아무 분들도 하실 일이 없겠죠. 아직 등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오면 원래 처리 대상에 1건, 2건 이렇게 처리할 게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조치 결과 관리 메뉴에 가셔서 처리 대상 탭 말고 옆에 전체 탭이 있어요. 전체 탭을 누르면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건설사업관리자가 잡고 있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아직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점검 결과를 등록했는데 아직 나한테 승인 요청을 안 한 건지, 이런 내용이 이 조치 상태 상세 설명에 표시가 됩니다. 대신에 처리 대상 탭이 아니고 전체 탭으로 갔을 때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보시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잡고 있는지, 지금은 저희가 시공사 0102, 뭐 감리 0102 이런 식으로 써놨지만 사람 이름이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작업을 그 다음 해야 된다.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나한테 오지 않았구나, 단계가. 이 사람이 처리를 하고 나면 나한테 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기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처리 프로세스가 안전점검이랑 똑같아서 별도로 저희가 교육 화면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발주자 단계만 건너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기기 안전점검에서 또 하나 있는 게 투입 전 전문기관 점검이에요.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할 때 이 장비에 대한 걸 먼저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 요청을 하고 나면 이제 건설사업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나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력평가, 이력관리고요. 이력관리는 실적평가에 대한 흐름도, 그 다음에 목록, 등록하는 화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흐름도입니다. 먼저 아까 저희가 최초의 흐름도 설명을 한번 드릴 때 실적이 30%, 60%, 95% 시점에 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0% 시점, 계획이 30% 시점이 아니고 실적이 30% 시점입니다. 실적 30% 시점에 설계평가, 그리고 시공평가, 감리평가 세 가지를 진행하게 되고요. 60%와 95% 시점에는 시공평가와 감리평가, 그러니까 설계평가는 안 하는 거죠. 시공평가와 감리평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설계평가는 누가 입력하나? 최초에 시공사가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자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다시 하고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시공평가는 시공사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에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가 처리를 하고 끝나고요. 감리를 평가하는 거는 발주자가 평가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3개 단계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입력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초기 화면에 가면은 나의 할 일에 이제 실적이 30%, 뭐 90, 60, 95% 됐을 때 나의 할 일에 1, 2, 3, 4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넘어오면 이 화면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평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평가 대상 기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대상자, 대상 업체, 대상 기술자 누군지 텍스트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총평을 입력하시고 몇 점인지 점점점점점점 쭉 점수를 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평가는 시공사가 먼저,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 이런 순서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